딱 걸게 되면 팔을 틀어버리고 죄송합니다. 이영식 TV 고고이 알고 싶다. 형사 경찰관 여러분들이 밝은 태양 밑에서 양지에서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전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두운 그곳에서 작전을 짜고 범인을 잡으려면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범인 잡으러 뛰어들어가면 우리는 일로 들어갈 테니까 니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 뭐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집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탐정 K로서 33년간의 경찰관, 형사, 인터폴 은퇴하시고 형사 K로서 활동하고 계신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결코 영화에 나온 것처럼 형사 하나가 20명의 그 조직들하고 해서 영화는 이겼지만 과연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술, 갈고 닦은 이 무술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그렇죠. 당연히 범인을 체포할 때 강력하게 체포는 하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권총 같은 거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명이殺傷될 수 있기 때문에 지향을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체포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검거하고 그 피의자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죄라고 인정돼야만이 범인이거든요. 중요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범인도 인권이 있으니까. 네, 인권도 있고 또 머리 좋은 피의자들은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인 대로 권총류는 사용을 안 하고 몸으로 체포한다. 좀 쭉 지켜보니까 범죄자도 사람인데 그 범죄자의 죄는 믿고 체포는 해야 되지만 그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범죄자라고 이마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거든요. 모험심이라고 하더라도 잠깐 마음을 달리 먹으면 범이 되는 거고 범인도 마음을 달리 먹어서 모험심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범인이 되는 거는 누구라도 장담 못한다. 죄송한데 네. 본인도 잘못 생각 먹으면 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근데 이거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체포하려고 딱 그럴 때 두렵죠, 사실. 긴장이 됩니다. 두려운 것보다도 저 범인을 체포할 때 범인을 놓칠 수도 있고 두렵다기보다는 좀 놓칠까 봐 걱정이 좀 있었죠. 에이, 솔직히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딱 잡으려고 딱 그럴 때 상대방도 준비하고선 딱 저기 할 때 뭐 흉기라도 어디서 꺼낼까 봐 조금 두렵고 그냥 지나칠까 뭐 솔직히. 근데 지금 그 말도 이해를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물론 그 두려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긴장감 느껴가지고 항상 전번에 저 조직폭력배를 검거할 때 선배들이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잡으러 들어가라. 네, 사무실이 조폭 사무실이에요. 야, 걔들이 이거 무슨 유명한 뭐 광땡땡 사거리파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딱 들어가는 선배들이 저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도경찰 출신이거든요. 운동도 했고 무도도 했기 때문에 젊으니까 앞서 가. 제가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두목이. 두목 때문에 이상하게 뭐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날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았던 두목은 종종을 딱 쓰고 양복 딱 입고 책이 대단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잡았어요. 들어가서 그런만이야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지? 어느 사람 손을 이렇게 엉겹게래.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 이게 팔목이라고 하면은 이 걸린다. 안 빠지죠? 빠졌네요. 빠졌나요? 죄송합니다. 안 빠지거든요. 앞으로만 들렸습니까? 뒤로 안 빠지거든요. 뒤는 못 가니까. 걸기만 하면 되거든요. 걸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범인은 일단 한쪽 팔에 저기 하나 걸렸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잘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손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요 묵지가 한데 한 팔에 걸리면은 일단 반 정도는 위력이 꺼리죠. 한 몇 달 도망 다녀봐야 의미 없으니까. 딱 걸으니까요. 팔에 걸리면 뭐 그냥 걸리겠네요. 그렇죠. 딱 걸게 되면 팔을 틀어버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놓쳤네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랫 사람한테 누구누구 반가워 그러면 보세요 이럴 수 있는데 항상 난 보수인데 나한테 손을 자신 있게 내밀 정도면 같은 급이라는 것이 어디 뭐 건설 회사 사장인가 선배가 다른 조직인가 싶어가지고 나는 뭐 광동 오거리파인데 얘가 비타 오거리파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전라도 식구인가 하고 내밀었다가 그 당시 선배들이 좀 두려웠던지는 몰라도 저보고 앞장서라. 그럼 시키는 거 해야죠. 그 들어가서 이용식 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었으면서 어머치춤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 바로 아시죠? 순식간에 한쪽만 걸으면 되거든요. 그 옆에 부하들 없었어요? 앉아있었죠. 두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목이. 그럼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 사무실에? 우리는 6명이 들어갔죠. 걔는 5명이 있었고. 들어가서 제압도 하지만은 그 외국인들을 단속할 때 그 중에 불법 체류 이런 사람들은 잡히게 되면은 교도소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추방되는 게 무서워.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는데 외국에서 들어올 때 보통 그 당시 1,000만, 2,000만이 들거든요. 그 비싼 큰 돈을 내고 와서 왔는데 잡혀가 추방되면 빚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래. 이 친구들을 신속히 체포하지만은 도주로를 빨리 차단하는 거. 도주를 차단 안 하게 되면 떼어낼 수도 있고 사고 나니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범인들 몇 명 있다고 그러면 여러 명이 동원한 이유가 범인도 체포하지만은 도주로도 막아가지고 사고도 예방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완벽한 건데 아무리 범인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 명이 사건 사고를 해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왜 범인 검거할 때 안전조치 안 했어? 뭐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방하고 수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잡으러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게 끝이구나 여기서 난 튀어야 된다 그러고선 별 행동 다 보일 거야. 막 흉기 꺼내고 막. 그 전에 흉기를 꺼내기 전에 긴속히 제압을 체포해야 되는 해야지.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가끔 형사한테 다치기도 하고 옛날에 신문 보셨지만은 형사 둘이 범인을 잡으러 갔다가 불행하게도 분명히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검거를 할 때 조금 방심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명 전부 검거가 됐어요? 전부 검거됐죠. 그 두목. 두목을 먼저 검거한 다음에 뱀을 머리를 치게 되면은 쉽지 않잖아요. 모두 그렇습니다. 그분 뱀띠예요? 뱀띠가 아니고 뱀머리. 뱀파. 사두. 어떻든 그 조직폭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이걸 약간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일본에 혹시 아시죠? 일본. 샤펜. 시아펜이 뭐예요? 자펜. 일본의 조직폭력배가 3대 조직폭력배라고 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이나가와카이, 스미요시카이. 이나가이 조직의 중간 두목이 위조카드라고 아십니까? 위조 카드를 위조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마스 카드밖에 몰라. 아이고 참. 카드를 위조해가지고 그거 어디 위조해요? 그 안에 그 마그네틱이라든지 그 마그네틱 보게 되면 그 안에 숫자가 있으니까 이야. 그거를 그거를 복사하는 거예요. 예, 아시네. 그 복사기가 해봤습니까? 아니 저는 이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 다 나와요. 그 리더기라는 리더기 돈을 뽑는 기계에 넣었다 빼면 인식이 쫙 그 되는 거야. 리더기가 연결돼가지고 그 안에 비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똑같은 복제를 쌍둥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한도 쓰는 거예요. 비밀번호까지. 그렇죠. 비밀번호가 카드 들어있으니까. 눌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썼는데 그 이나가와의 원래 조폭들은 치상을 안 하는데 한국에 와서 카드를 위조 카드를 써가지고 있죠. 중간 등록 정도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에서 구속시키면은 경을 살다 끝나면 추방시켜버리니까 관계는 없는 거죠. 또 그것도 있고 또 마약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종류 하나인 직접 체포했던 사건이 직접 건강한 사건이죠. 마약이라고 한다면 마약류가 있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라는 게 있어요. 3개로 나눠요. 저 영화 보면은 그 밀가루 같은 거 자꾸 먹고 그러. 밀가루. 이거 하는데 그게 묻고 다니고 코로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왜 찹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그 두 가지 도저히 이제 마약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양귀비 같은 거는 원액이지 않습니까? 원액, 코카인 이런 거 그걸 마약이라고 보고 향정신성 의약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필로폰 아시죠?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 대마를 아시죠? 대마초. 담배. 그렇죠. 그 3가지 나누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은 필로폰인데 이걸 시럽병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메스암페타민. 이거는 어느 정도를 복용하냐면 0.03g이 1회 복용량입니다. 얼마나? 0.03g? 쌀 하나? 성냥골 끝에 쌀 하나 정도가 0.03g이에요. 해보셨나?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냥황. 예, 한 그만큼이 0.03g이에요. 그러니까 쌀좀 반쯤 되겠죠? 큰일 아저씨네. 거기 0.03g인데 그거를 증수에 타가지고 혈관유사를 어디다가 타요? 증류수에 타서 야, 혈관유사를 자세히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있어요, 선생님. 하고 있어요. 다 알아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놈들. 영화에서 나오는 거 그구나. 예. 고무줄을 묶고서. 그렇죠.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워. 그것도 양 조절을. 바로 들어가면 쉬운데 그렇게 하면 이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비싸.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네. 양이 적음이니까. 똑같은 약이에요? 그건 코카인일 확률이 커요. 이건 이제 필로폰인데 어떻든 간에 0.03g을 맞는데 그게 1회당 시중가로 얼마? 10만 원. 그 중국인이 중국에서 50g을 구입을 했어요. 20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팔면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혹하는 거죠. 마약 필수 돈 벌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마약을 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이 뭐다? 국제 문제수사다. 외국 물건이 한국으로 왔다. 우리가 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오는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까?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포지해서 끊을 수도 있어요. 마약견이 있잖아.
마약견이 공항에 항상 있습니까? 아, 아니 여기 갔다 오시잖아요. 응. 마약견이 풀어 있습니까? 아. 자, 또 하나. 내국에서 택배로 물건을 받으면서 물건 속에다가 고기 속에 과자 속에 뭐 속에 숨겨올 수도 있죠. 과자 속에. 별게 다 숨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화물청사로 오는데 화물청사에 마약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치를 합니다. 근데 100% 못해. 그러니까 주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관이 잡는 거는 첩과 있더라. 미리 연락 주고. 누가 갖고 온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범인은 마그나이트도 있고 서치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통과할 때 금속이면은 삐삐삐 소리가 나요. 근데 아까 그 선배님 얘기했지만은 마약은 밀가루처럼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을 듣고서는 그럼 나도 한번 가져가 봐야지 아이고.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바로 걸리죠. 진짜 바로 걸려. 어떻든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통과가 돼서 국내로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 뭐합니까? 판매를 해야지. 판매처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판매하다 걸리겠다. 다 걸어걸려요. 판매하는 중에 우리 첩보원이 첩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겠다. 그 유인수사거든요.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 사겠다고 해서 유인수사. 예,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현장에서 봤죠. 체포할 때 그 사람들 표정은 어때요? 사실은 그 범인을 긴가민가 한 게 뭐냐면 체포를 했을 때 몸에서 뒤져서 마약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소지하다든가. 아. 근데 체포를 했는데 차 타고 왔는데요. 마약이 없는 거예요. 필폰이 없어요. 있다고 들었는데. 난감하네. 그렇죠. 난감하네죠. 이게. 네. 범인을 잡았는데 마약이 없어. 증거 없으면 운나라는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직원들 뭐. 보고 안에 수사를 했더니 핸드 브레이크 톡에 그러니까 그 자동차. 범인이 차 세웠는데 근데 내려오는 걸 보고 감을 잡은 거예요. 아차 해가지고 왔구나. 이만큼을 딱 떨어뜨린 거예요. 핸드 잡고 있다가 핸드폰에 사이로 빠진 거야.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수고했을까? 싹 뒤지죠 우리가. 어떻든 범인을 검거해서 추궁한 거예요. 야, 너 나머지 범인 그 마약 어디 있어? 누가 준 거야? 범인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말 안 하는 척하면서 일산에서 받은 건데 일산 가면 자기가 불겠다고 도와달라고 자기 악하게 해달라고. 일산에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범인들이 쉽게 안 불거든요. 안 풀지. 근데 쉽게 얘기했단 말이야. 좀 버티다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상하다. 안 됐다 해가지고 그 친구의 소지품을 봤더니 주소가 구로동 뭐뭐뭐 아파트로 돼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시간을 끄면은 그 나머지 그 50개 갖고 오지면 나중에 알았지만 그거를 틀림없이 없앨 거 아니에요. 감추거나. 그 시간적인 그 공간 네, 사이에 일산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일산으로 가게. 구로동에서는 없애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직원들한테 일산 아니 갔다. 한쪽 팀들은 일산 가자는 거예요. 안 돼. 혹시 이건 불리는 거니까 주소를 돌려. 그래서 차를 돌려서 주소를 간 다음에 아파트 들어갈 때 두 가지입니다. 범인을 데려가서 입구에서 우리는 벽에 딱 붙어 있고 아파트 이렇게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군용. 그렇죠. 내가 두드리면 열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약속이 돼 있어요. 톡톡톡. 아, 뭐. 기본으로 하더라. 이건 다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냥 누가 뭐 영화에 나- 다 나와요? 영화에 나와요. 똑같아요. 그 영화 영화 일부러 똑같아요. 들리게 치고 그러잖아. 그 맨 처음에 잡힌 사람이 중국 사람이죠. 그렇죠. 통역 하는 사람은 옆에 있습니까? 아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 할 줄 알아. 물론 조사할 때는 통역 놓지만 압니다. 나는 한국말 죽어도 모른다 그러고 중국말로만 막 하겠어. 하나.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희망이야 구로동리야 일산 왔다 갔다 그러지 왜 범인지야. 그걸 본 다음에 문 연데 들어가서 이야. 장롱을 주었더니 48g. 1g은 팔려고 아깝고 1g은 자기들이 맛보려고. 맛불렸는데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주사를 맞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닙니다. 음료수에 타서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타서 아, 먹을 수도 진짜요? 있어요. 예. 그게 그런 거구나. 외국 가면 맥주 한 병 들고 이렇게 클럽에서 이걸 안 내려놓고 계속 놀길래 나는 외국 애들한테 그래. 쟤는 좀 미지근해지게 손으로 들고 있냐 그랬더니 한국처럼 그렇게 내려놓으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막 못 집어넣는다고. 음료 넣는 거는 뭐 주로 이제 그 한갑제 엑스타시 하시는 건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필리핀 선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료수에 담으면 양은 좀 많이 나되겠죠. 소화 때문에 혈관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그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프리 베이스. 우리나라 쉽게 이제 빨대법이라고 해요. 빨대법. 빨대물 구멍을 또 하나 뚫어 여기요. 마약을 태웁니다. 은박지 태워. 증발이 돼. 증발되는 걸 여기도 통해가지고 물통에서 정화시킨 다음에 물로 정화를 마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마초 관계.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약도 순도가 있습니다. 크리스탈이라고 알죠? 정제된 거. 정제가 100%냐 90%냐 80%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증류시키면 증류시켜서 이 빨대를 이렇게 되면 불순물이 모두가 사라져. 여기를 통해서 정화시킨 다음에 그걸 얘들이 마신 거예요. 내 말은 다. 현장 검증을 딱 끝낸 다음에 구로동에서 2명 잡았어요?
두 명 다 부부시켰죠. 그가 부부예요. 아유. 부부 사이에 부부기 때문에 남한테 튀길 염려 없죠. 둘이 맞추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마약을 거래하던 분들이 아니라 마약 어설펐구나. 거래한 거를 본인들이 들은 거지. 본인들은 마약을 했는데 이게 마약이 돈이 비싼데 된다. 중국에서는 직접 장사를 해야겠다 이거지. 네, 중국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200만 원 정도 산 거를 소매가로 1억이라고 한다면 1억 7천만 원이면 충분히 구미가 당겼던 거예요. 내가 도매로 사다가 소매 장사를 하려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유. 당연히 그래야지. 도매는 의미로보다는 소매랑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했네. 그렇게 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 첩보원이 산다고 그랬을 때 첩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불행하게도 제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버렸어. 공주에 떴구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약 사범은 그 사람 아니면 절대 안 주죠. 딴 사람 믿지 못하니까. 근데 제보자는 구속돼 있고 그래서 고의주체고로 특별면에 불러내가지고 전화를 통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치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한 거예요. 나왔으니 어디야? 나 어딘지 안 보여. 차가 뭐야? 그래서 그 차가 오는 걸 알았던 거지. 만약에 이 친구를 나가서 만나는 게 원칙이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네가 유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유인? 예, 있는 사람한테 사겠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마약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 그러면 그건 함정수사죠.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게 많네요. 예, 왜냐하면은 법률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인을 잡아도 재판장에 가면은 무죄 풀려나죠. 그래서 그런 걸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수사도 한다. 경찰관들도 형법을 다 알아야겠네. 이 빠져나가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하면은 법원에서 풀어주면 나가는 거예요. 원장님? 아니요. 그 아까 50g이라 그러셨는데 예. 이 음료수가 300g이 넘어요. 그럼 요만큼이잖아요. 아 근데 이 오해하시는 게 물은 좀 무거운 편이죠. 예. 가루는 더 약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잖아요. 한요 우리 정도 순대 사 먹으면 주는 소금 양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 그거보다 많죠. 한 이만큼 된다니까요. 예. 근데 그걸 많이 몇, 많아요? 몇 명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천 명이 하죠. 1억 7천이니까. 아 이게 그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나는. 필러폰을 처음에 만든 건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는 각성제로 썼어요 그거를. 왜냐면 일본에서 군수공장을 돌릴 때 잠을 안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잠을. 근데 그 약을 쓰니까는 잠 안 자고 쌩쌩해요. 약기운 떨어지면 다운되지만 처음에는 그 약이 중독성이 없었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필러폰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쌩쌩하고 각성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중독이 되고 갈증이 생기고 다운되고. 마약이지. 네, 그래서 마약으로 지정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필러폰인데 어떻든 그게 국내에서 제조는 거의 힘들고 외국 중국이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필러폰이 수입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세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지경 아니면 각 수사기관에서 첩보원들을 둬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마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네. 얼마나 많이 그 산속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냐 이거지. 트라이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삼각지대, 마약 삼각지대라 해가지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적경지대에서 옛날 그 선배님 아실 거예요. 그 마약은 동남아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브라질도 마약 장사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약을 생산하는 데서 돈을 버는 게 너무 쉬워. 거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더라도 마약 생산해서 판매를 하자. 그 판매는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문명 국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될 거고.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밀수를 할 때 그 밀수범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다 안 온다 보질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옆 사람한테 잠깐 침 들어서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나 그거 써 있는 거 봤어. 예. 당신은 지금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게 써 있는 게 있어 공항에. 받은 거야, 그죠? 그죠? 배달해. 돈 얼마 줄 테니까 요거 좀 그냥 공항 갖고 나가면 공항에서 밖에 나가면 누가 나타나면 전달만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그러니까 배달부를 써서 하는 수도 있고 선의로 저 옆 사람 하나 들어주세요. 하게 되면 할머니가 통화할 수도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항에서 외국 갔다 오면서 그 이상한 분들이 물건을 들어달라 그러면은 안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들어줬을 경우에는 난 들어줘. 들어주면 안 됩니다. 신고해. 한국 사람들을 이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좀 청정하니까 배달부를 이용 쓴 거죠. 그렇게 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오늘 그 중국인 부부 네.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지금쯤 이제 그 출세할까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출세했다고요? 출소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추방. 그렇죠. 추방이 되는데 또 다른 이름을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죄를 뉘우치고 사실 안 했으면 싶은데 혹시 또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또 이렇게 밀수출을 할까 봐서 걱정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싶죠. 죄지고는 못 사는 세상 아닙니까? 전국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동서남북으로 뛰고 있는 모든 경찰관 형사, 특히 강력계 형사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차렷 경례 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